제가 그 제작진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국내 최고 1인자를 혹시 알고 계시냐? 그러면 좀 소개를 해달라. 우리 TBS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번 특강을 좀 준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나다. 네. 자, 일단은 자기소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수능도 망할 것 같아. 논술도 준비 안 됐어. 면접도 어렵고 적성고사 준비 안 됐고 서류도 부족해. 그렇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동아줄은 자기소개서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소개서에 뭔가 내용을 담아내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남들보다 잘 쓰면 뭔가 없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또는 내가 정말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말 괜찮은 학생이라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대입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전형 요소를 반영하든 대학은 해당 모집 단위에서 학생이 대학 수학 능력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입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역시 자신이 이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학업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글쓰기여야 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저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되나요? 저 학생부 종합전형 뭐 써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조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해야지 자기소개서 쓰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 네. 실제로 학생들이 제1 기준을 뭘로 삼냐면 수능 중심의 정시 지원 가능성.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건지 말 건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좋은 기준 아니에요. 이건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제3 기준 정도로 삼을 수 있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학 전형이 자기소개 반영하든 반영하지 않든 자기소개서 대교육 공통문항 세문항을 보고 내가 이 세문항을 쓸 게 너무 많다. 이걸 충분히 쓸 수 있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 문항을 보고 이걸 뭘 써야 되지? 난 도대체 쓸 게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입시와 관련된 지도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걸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소개서가 무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소개서는 그냥 나의 그냥 인생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게요 라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학생들이 특히 자기소개서 1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허위사실 기재하면 아웃, 남의 거 표절하면 아웃, 대리로 써도 아웃, 뭐 입증 못하면 아웃,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면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백성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게 이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신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된다라는 강조 때문에 고백성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걸 그냥 다 쓰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요. 정말 써서는 안 된 얘기를 쓰는 거죠. 저는 정말 공부에 소질이 없고 발전 가능성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 자기소개서를 쓰겠다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 소개해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21이라는 영화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80년대에 처음에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면서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광고는 제품의 기능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광고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고를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제품이 아니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쪽으로 광고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애플이 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남다른, 세상과 남다른. 그래서 애플은 다른 회사보다 컴퓨터를 잘 만든다. 이걸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계속 광고했냐면 우리는 남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꿔갑니다. 라는 가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대학 및 모집 단위에서 전공을 이수하기에 충분한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득적 글쓰기면서 마케팅이다. 그래서 뭐 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증명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어지지 않죠. 입증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수식어를 추가하면 더 착해졌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와 저는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의 진리값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국에 오기 전에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제가 도와드려서 집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믿을만해지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입증하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 신뢰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막 한 번만 도와준 게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선행을 베풀었어. 즉 뭐예요?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즉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록이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강도가 훨씬 강해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쓰실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을 권위 있게 뒷받침해 줄 만한 믿을 만한 근거는 바로 뭐다? 학교 생활 기록부다. 이걸 근거로 자기 자신이 학업에 있어서 수학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설득하는 글쓰기를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유일한 원리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일당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이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자, 두 번째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어떤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 즉 설립 이념에 부합하는 그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상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방법과 어떤 교육의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기본이 안 되는 학생들 데려다가 가르치기보다는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전공을 이수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런 대학 인재상과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이 자기소개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걸 꼭 집어서 뭐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기소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기소개 작성 순서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뭘 쓸까? 이거 먼저 고민을 하는데 뭘 쓸까라고 고민하면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학생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나에게 삶이 뭐냐? 나에게 행복이란 뭐냐?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흥미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짓수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자신의 본성을 탐색하면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을 검토해서 정시 지원 가능성도 검토하고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전형들은 그 전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전형만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생활 과정에서의 어떤 성적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과정에서의 결과보다는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내가 결과가 더 유리하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발전적인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전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수시지원대학을 전형을 결정을 하고 나야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준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6번째 뭘 제시를 했냐면 학교생활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 문항에 가는 제가 다시 딱 보여드려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교육 공통문항 1, 2, 3번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본인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냐를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 삶에서 가장 내가 뭔가를 크게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뭐 있었나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걸로? 학창 시절에요? 아니면... 학창 시절은 언제든 삶 전체를 통틀어서 네. 가장 내가 뭔가를 크게 배웠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게 있으셨죠?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가장 크게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이전의 학위성과 그걸 배우고 나서 이후의 학위성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만약 여러분이 뭔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뭔가 배우고 느꼈다면요. 그걸 배우고 느끼기 이전과 이후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방식은 매우 명료해집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쓰는 것으로 상대에게 내가 뭔가 배웠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배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걸 배우고 느끼기 이전의 나와 그걸 배우고 느끼기 이후의 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고 느낀 점을 과연 얼마만큼 믿을만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는 생기부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생기부가 근거고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학업 능력, 수학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고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증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전혀 안 돼 있는 교회 활동이라든지 교회 수상 경력 오히려 쓰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특히 교회 수상, 특히 영어라든지 과학이나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면 오히려 0점 처리 또는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지켜주고 문항을 작성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교육에서 제시하는 공통 문항의 양식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 양식에 보면요. 작성 시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라. 뭐 이런 얘기. 표절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사실 검증, 우리 한 유사도 검색해서 문제가 있으면 불합격시키고 입학 취소한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유의사항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뭐라고 쓰냐면 고백성사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한 홈쇼핑 이런 거나 아니면 광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하나요? 이 태블릿 정말 싸고 편리하지만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뭐 이런 거 광고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 이제 뭐냐면 공인어학 성적, 그다음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의 교회 수상 실적 0점 불합격 처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대교협에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탈락 사유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어학 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도 평가에 미반영한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1, 2, 3번 문항. 제가 이렇게 할게요. 4번은 자유문항이니까 대교육에서 3개의 문항으로 어떤 학생의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3개의 문항을 정했습니다. 그럼 3개의 문항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단 3개의 문항으로 어떤 학생의 학교 생활 전체를 종합적이고도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 보시면 무엇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죠. 즉 교과 학습과 관련된 본인의 배우고 느낀 점, 교과 영역을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이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영역을 쓰는 게 균형에 맞습니다. 3번째는 학교 생활 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이죠. 갈등 관리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전부 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우리 반 다 이렇게 사이좋게 만들었어.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이건 뭐냐면 이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등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거지만
정의적 영역의 어떤 학생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기 위한 문항. 그래서 1, 2, 3번 문항이 그래서 학생의 학교 생활 전체를 균형 있고 조화 있게 보는 문항이다.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항을 조금 나눠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4번 문항은 대학의 독자적인데 보통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지원 동기는 이런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한 개 대학 쓰지 않잖아요. 2개, 3개 대학 쓰는데 너 3개 됐는데 우리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A 대학, B 대학, C 대학을 얘가 동시에 합격했어. 근데 이 학생이 A 대학으로 가버려. 그럼 C 대학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 뽑고자 합니까? 비싼 학생이면 A, B로 가지 않고 우리 대학으로 학생을 뽑고 싶어요. 그럼 이 학생은 뭐가 돼야 되나요? 지원 동기를 쓸 때 이미 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과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대학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잠재적인 가능성을 꽃피울 건지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결정적 코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의 예시입니다. 이 학생의 1번 문항을 살펴보면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수업이 진행됐다라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본인이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념과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떤 특정 과목에서 이해하고 모든 과목에 대비해서 어떤 본인의 이해를 확대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심화된 과정을 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보여주는 문항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학생들이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학교를 다니고 모두 비슷비슷한 교육과정과 거의 똑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모두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모두 같은 걸 보지만 특별한 학생이 특별한 생각을 하는, 특별히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는 학생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정말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전국 최고의 자기소개서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고요. 자기소개서 1인자 일산대지고등학교의 유신혁이었습니다. 네, 역시 뭐 이 자타공인인지 모르겠는데요. 혼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자의적으로. 네. 아니 근데 네네. 제가 강의를 유신 강의를 뭐 여러 번 들었지만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힘 있는 강의가 참 오랜만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마성의 꿀팁이라고 해서 제 마성을 좀 넣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 뭐 좀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피곤을 잊게 해주는 좀 재밌는 얘기 또 많았고요. 기억에 남는 게 역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예,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건데 역시 중요한 팩트는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자소서 쓰면 안 되는 거죠. 학종을 못 가는 거. 알겠습니다.